네, 일단 오늘 이 부동산 또 내용들, 지하철과 이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좀 투자라든지 실거주를 좀 고민하실 때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고민하시고 접근하시는데 교통도 교통 나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장은 이제 부동산과 이제 대중교통, 특히나 이 지하철의 연관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교통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교통도 또 정확성이나 또는 이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 또 가치가 굉장히 또 남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 대중교통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트램이라든지 또는 뭐 버스, 그리고 뭐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하철이 또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버스와 이런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비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버스는 시간에 대한 정확성이 지하철보다는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철 역세권을 위주로 사람들이 좀 교통편이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들 인식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대중교통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으킬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발달이 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생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인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프라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 형태에서 삶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많이 하는데, 삶의 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가들의 거주 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이 없던 곳에서 지하철역이 생긴다면은 어떤 부분들이 또 파생될 수 있는지도 또 1차적인 그런 차원만 말고 여러 가지의 고차원적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부동산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일단 파생되는 부분들,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새로 개통이 된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이제 근처에 지하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 노선들이 굉장히 뭐 먼 거리더라고 하더라도 그 근처에 지하철역으로 사람들을 많이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일단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 가까운 곳으로 버스 노선이 일단적으로 변경이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유동인구가 바로 그 역 주변으로 증가하게 되죠. 자, 유동인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적인 시설들이 많이 증가하게 될 수가 있겠고, 뭐 상업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생활 밀착형 인프라 시설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형 마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있잖아요. 영화관, 뭐 이렇게 위락시설,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런 상업시설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상업시설이 증가한다면 그곳에 상주하면서 또 종사자들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부분들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일자리가 증가한다면 아무래도 그 근처에 인구수가 또 유입 인구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 가격의 상승, 뭐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고, 자, 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지가의 상승과도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1차원적인 부분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차원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지하철 개통은 지가의 상승과도 마지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부동산에는 지하철이 꼭 있어야만 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하철이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신규 노선이 발표가 되면 신규 노선이 발표된 이후보다 사실 그 가격의 탄력도가 높은 부분들은 개통 이후가 더 탄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통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이제 매매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역 주변의 반경 500m 자, 이내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가 개발이 또 증가할 수가 있다. 자, 그를 통해서 주변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유동인구 증가와 비례한 편의시설 및 생활 밀착형 인프라가 또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증가.
개발 증가 상승.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베드타운을 탈피하겠죠. 단순 이제 일자리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탈피를 하고 직주 근접성이 높은 노선일수록 가격 탄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들을 관통하는 빠른 노선, 네, 광역 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런 빠른 노선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지하철과 부동산의 관계를 제가 뭐 짧은 시간이나마 좀 알려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좀 한 번쯤은 좀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